많은 분들이 연골 주사라는 말을 들으면 달아 없어진 연골이 다시 차오르고 무릎이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기대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0년간 관절 움직임과 노화 과정을 연구해온 박사 김태훈입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비싼 비용을 들여 주사를 반복해서 맞으셨는데도 기대했던 변화가 없다며 실망하시는 모습을 볼 때였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연골 주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연골 주사는 10번, 20번을 맞아도 이미 다른 연골 자체를 다시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이건 현재 의학적으로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맞는 것이냐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연골 주사의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관절 안쪽이 뻣뻣하게 굳어 있을 때 그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입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덜 끊기고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날 때 덜 뻐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실제 목적에 가깝습니다. 즉 망가진 부위를 되돌리는 치료가 아니라 남아있는 관절이 조금 더 편하게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관리 방법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상담을 받으러 가시면 종류가 너무 많아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더 혼란스러워지는 경험하셨을 겁니다. 연골 주사가 뼈 주사랑 같은 건지, 뼈가 약해진다는 말이 사실인지, 한 번 맞는 것이 좋은지 나눠 맞는 것이 좋은지, 또 재생주사는 무엇이 다른지 워낙 많은 정보가 뒤섞여 있다 보니 분위기가 바빠서 충분히 물어보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셨던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필요한 내용만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주사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어떤 경우에는 기대를 낮춰야 하는지, 언제 선택해야 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은지까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불편해지셨거나 앉았다가 일어날 때마다 뻐근함이 느껴지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비슷한 고민 있으셨다면 지금 댓글로 남겨주세요. 얼마 전 상담을 요청하셨던 이정호 72세님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평소 등산을 즐기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에 찌릿한 통증이 생기고 앉았다가 일어날 때마다 뻐근함이 사라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연골 주사를 맞으면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바로 알아보셨지만 종류가 너무 많고 가격도 제각각이라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더 혼란스러워지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이정호 72세님은 비싼 주사를 맞으면 연골이 다시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통해 실제로 연골 주사는 관절 안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 통증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고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지셨습니다. 이후 무릎에 무리가 가던 생활 습관들을 하나씩 조정하고 주사 치료를 병행하시면서 계단을 내려갈 때 느끼던 불편함이 확연히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릎 통증은 갑자기 생기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대부분은 오랜 시간 반복된 움직임 습관의 결과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무릎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시기와 선택 방법을 놓치게 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렇게 올바른 이해와 작은 변화만으로도 무릎 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연골 주사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연골 주사는 다른 연골을 새로 만들어내는 치료가 아닙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관절 안쪽 공간이 좁아지고 뻣뻣해졌을 때 그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 마찰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발표에 따르면 히알루론산 성분은 관절 윤활 작용을 도와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난 박영수 68세님은 계단을 이용할 때마다
무릎 통증이 심해 일상생활이 불편하셨던 분인데 치료 후 움직임 부담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통증이 시작된 초기 단계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고 연골 재생을 기대하며 무조건 반복 시술만 하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릎이 뻣뻣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자주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미 관절 안쪽 윤활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골 주사와 뼈 주사를 같은 것으로 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는 작용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뼈 주사라고 불리는 주사는 관절 주변의 염증을 빠르게 줄이는 역할이 주목적이고 연골 주사는 관절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미국 류마티스 학회 자료에 따르면 염증 감소 치료는 급성 통증 완화에 단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만난 김영호 70세님은 무릎에 붓기가 심하고 열감이 느껴지는 상태였는데 염증 조절 치료 후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붓기와 함께 열감이 느껴진다면 염증 조절이 먼저 필요한 상태일 수 있으니 반드시 상담을 통해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모든 무릎 통증에 동일한 주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무릎이 붓거나 열감이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염증 상태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치료하는 방식과 여러 번 나눠 치료하는 방식 중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자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가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 관절 연구 자료에서는 분할 치료 방식이 관절 기능 개선 효과를 더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최정훈 65세님은 직장 생활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방문 간격을 고려해 나눠서 치료 계획을 세우셨고 부담 없이 꾸준히 이어가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격이나 횟수가 아니라 자신의 생활 패턴과 현재 무릎 상태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병원 방문 간격이 부담되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본인 상황에 맞는 치료 계획을 상담으로 조율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요즘 재생주사, 성장인자 치료 같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치료는 연골 재생이라기보다 염증 완화 기간을 늘리거나 관절 회복을 보조하는 방향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국내 재생의학 분야에서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박성진 71세님은 기존 치료와 병행 방식으로 관리하시면서 일상에서 계단 이용과 가벼운 산책이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상태에 대한 전문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치료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가 가장 궁금하신가요? 그 기간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주사 치료는 언제 시작하느냐가 효과를 결정짓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골 손상이 초기에서 중기 단계일수록 관리 효과를 기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노인학회 자료에서도 조기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이창수 67세님은 무릎 통증이 반복되기 시작할 때 바로 관리를 시작하셨고 덕분에 수술을 고려해야 할 시기를 상당히 늦출 수 있었습니다. 통증이 반복된다면 미루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통증을 오래 참을수록 선택할 수 있는 관리 방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 무릎 통증을 참고 지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참는 것이 해결책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사 치료만큼 중요한 것이 치료 이후의 일상 관리입니다. 주사를 맞은 후 생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면 효과가 짧게 끝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시작점이고 그 이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무릎 상태를 결정합니다. 실제로 치료와 함께 생활 속 작은 변화를 병행하신 분들이 훨씬 오랫동안 편하게 지내셨습니다. 주사 치료 효과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활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처럼 주사 치료는 종류보다 시기와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함께 실천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생활 관리 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체중과 무릎은 생각보다 훨씬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체중이 1kg 증가할 때마다 무릎이 받는 하중은 걸을 때 기준으로 3배에서 5배까지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체중이 조금만 줄어도 무릎 부담은 생각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갑작스럽게 식사를 줄이거나 급격한 체중 변화를 시도하면 오히려 근육이 함께 빠져 관절을 지탱하는 힘이 약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식사량을 서서히 조절하고 단백질 섭취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체중 변화가 있으셨나요? 무릎 통증과 체중 사이에 연관성이 느껴지신다면 이제 체계적인 관리를 시작하실 때입니다. 계단을 이용하는 방식 하나만 바꿔도 무릎 부담이 달라집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내려갈 때는 체중이 무릎 관절에 집중되기 때문에 연골이 이미 얇아진 분들에게는 반복적인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내려갈 때는 반드시 난간을 잡고 발을 내딛는 속도를 의식적으로 천천히 조절하는 습관만으로도 무릎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있다면 내려갈 때는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계단 이용이 불편해지기 시작하셨나요? 그렇다면 이미 무릎이 관리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은 무릎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바닥에 완전히 쪼그려 앉는 자세는 무릎 각도가 깊어질수록 관절 안쪽에 압력이 집중됩니다. 특히 연골이 닳아있는 분들은 이런 자세를 반복하면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낮은 바닥보다 의자나 소파처럼 높이가 있는 곳을 이용하시고 일어날 때는 반드시 손을 짚고 천천히 무게를 분산시키며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동작은 피하시고 일어서기 전 잠깐 준비 동작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납니다. 앉았다가 일어날 때 뻐근함이 느껴지신다면 지금 당장 일어나는 방법부터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무릎 주변 근육, 특히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은 무릎 관절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이 직접적으로 더 많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이 근육을 강화하면 주사 치료를 받더라도 효과가 더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쭉 뻗어 10초씩 들고 있다가 내리는 동작을 하루 10회에서 20회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무릎 통증이 심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동량을 늘리는 것은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통증 없는 범위 안에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하루 몇 분 정도 몸을 움직이고 계신가요? 가벼운 움직임이 무릎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무릎 관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사를 맞고 통증이 줄어들면 관리를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줄었다는 것은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신호이지 완전히 해결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관리를 중단하면 다시 악화되는 속도가 빠를 수 있습니다. 치료 후에도 생활 습관 관리, 가벼운 근육 운동, 자세 교정을 꾸준히 이어가시는 것이 무릎을 오래 편하게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지금 무릎을 위해 꾸준히 하고 계신 관리 습관이 하나라도 있으신가요? 아직 없으시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셔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이런 생활 관리가 치료와 함께 이루어질 때 효과도 훨씬 오래 유지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골 주사는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닳아 없어진 연골을 다시 채워 넣는 치료가 아닙니다. 관절 안쪽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 마찰을 줄이고 통증 부담을 낮춰주는 관리 방법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릎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잘못된 정보만 믿고 연골 재생을 기대하며 비싼 시술을 무작정 반복하시면 비용 부담만 커지고 기대했던 변화를 느끼지 못해 더 큰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현재 무릎 상태에 맞는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선택하고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을 함께 조정하시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분명하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시작됐을 때 빠르게 대응한 분들이 훨씬 오랫동안 편하게 생활하셨다는 것을 현장에서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뼈 주사와 연골 주사의 차이, 한 번 치료와 분할 치료의 차이, 재생 관련 치료의 역할, 그리고 치료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까지 오늘 하나씩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기억하셔야 할 것은 종류보다 시기라는 것입니다. 통증이 반복된다면 참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실 때 오늘부터는 조금 더 천천히 난간을 잡고 내려오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단 이것 하나만으로도 무릎에 가해지는 반복 충격을 줄일 수 있고 그것이 쌓이면 분명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무릎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시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통증이 있을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생활 습관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확인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무릎 때문에 가장 불편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